안녕하세요, 제주한 박입니다. 창업하면은 보통 커피숍 창업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 제조업부터 바리스타 교육, 카페 창업, 컨설팅까지 다 하시는 지동주 대표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요. 저번에 미팅을 했었는데 카페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오늘 찾아왔습니다. 요새 카페 창업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문가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대표님 먼저 인사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까지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커피 공장을 운영하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하면서 이제 카페 창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지동주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창업을 카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얻기 힘들어가지고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네. 제조업을 하시면서 컨설팅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카페 창업을 목적을 두고 창업 관련된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나눠가지고 이제 창업반 따로, 그다음에 바리스타만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개인 카페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많이 하잖아요. 어느 게 더 제주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도라는 특정 딱 지역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개인 카페 창업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네. 왜냐면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네. 대부분 개인 카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바리스타 따고 나서 한다든가 네. 아니면 몇 달 이렇게 커피 공부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커피 메뉴 만드는 거 말고도 그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커피를 만드는 제조 공간의 동선이라든가 또 장비의 특징 그다음에 서비스, 세금 문제 이런 걸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일정하게 어떤 기술만 살짝 배워가지고 네. 커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을 많이 다 지원해주긴 하는데 네. 본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개인 네. 카페랑 할 때보다는 프랜차이즈 마진이 좀 더 적죠. 마진이 약간 적어서 본사에 이렇게 쉐어라는 개념을 한다 그러면 네. 어쨌거나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부동산 분석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메뉴 레시피 이런 거 잡아주니까 또 그런 면에서 그런 게 편하신 분들은 또 프랜차이즈가 더 편할 수 있죠. 카페 쪽에서 창업이 처음이면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낫겠네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제 생각에 만약에 정말 창업의 뜻이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일을 또 해보고 네. 그리고 개인 카페가 이제 우리가 그냥 개인 카페라고 하지만 네. 개인 카페를 기업형으로 하는 분도 있고 정말 소규모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개인 카페는 빵을 잘하는 데가 있고 어떤 개인 카페도 음료를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주력으로 할 만한 메뉴를 잘 추출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떤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카페 창업은 그렇거든요.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격증까지 해서 창업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증은 사실 없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야 창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바리스타 자격증은 협회에서 네. 사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카페를 한다 그러면 그냥 자격증 물론 있으면 좋지만 네. 따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창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메뉴 레시피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을 대하는 응대 서비스 실제 일을 해보면 하루 종일 서 있거든요. 네.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게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 매장에서 음악 듣고 콕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서 하지만 네. 막상 해보면 또 가게에 매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네. 막상 내가 생각했던 그림을 그렸던 현실과는 다르니까 네. 그거를 일단은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먼저 해보시면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아니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네.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창업을 준비해도 네. 좋고 또 실제 그렇게 일을 해보면 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일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많죠 눈에. 네. 그냥 내가 알바비나 아니면 그냥 급여를 탈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네. 창업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 당연히 내가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네. 또 그 주인이 운영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일을 해보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창업 후에도 컨설팅을 계속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히 매장 하기 전에 네. 메뉴 교육을 하지만 이게 이제 맛이라는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메뉴를 만드는 과정을 기본 교육하고 네. 창업을 해서 이제 창업 이후에 뭐 일주일이든 열리든 이제 좀 같이 있으면서 메뉴를 다시 잡아주는 걸 교육하죠. 원래 주인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제 나중에 직원을 구하시더라도 맛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업 비용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학원비나 얼마나 돈이 있어야 커피 창업이 가능할까요?
커피숍 창업은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오픈한다. 그러면 치킨집을 작게 해도 네. 작게 하던 크게 하던 그 주방에 들어가는 기물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평짜리 치킨집을 하던 20평짜리 치킨집을 하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 인테리어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페도 마찬가지. 카페도 작게 하시던 크게 하시던 네. 머신 들어가는 거 똑같고 뭐 그라인더, 제빙기, 뭐 냉장고, 냉동고 다 들어가야 되죠. 네. 근데 그런 장비가 비싸요. 아.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20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네. 그 가게를 어느 보증금을 제외하고 인테리어 하시고 조명 넣고 간판 달고 그 안에 장비를 놓는 게 빵을 만들지 않아요. 네. 빵을 만들면 또 비용이 더 추가돼요. 빵을 아. 만들지 않고 네. 그냥 음료 메뉴 위주로 한다. 네. 아니면 샌드위치 정도 한다. 그러면은 대략 7천? 아, 6, 7천. 이게 취소 비용이.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막 20평 기준 한다 그러면 네. 뭐 대략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아. 만약에 저렴하게 창업하고 싶으시면 네. 기존의 카페 중에서 네. 이제 너무 위치가 안 좋은 데 말고요. 적당한 위치에 있는데 운영에 어떤 여러 가지 뭐 부재나 여러 다른 이유로 잘 안 돼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안 돼서 이제 양도하는 경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인수하시는 게 네. 인수하셔가지고 내가 살짝 리뉴얼 해서 장사하시는 게 가장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아, 네. 권리는 약간 주고. 네, 약간 좀. 생각 안 나시죠? 아, 카페. 네. 카페 창업을 이제 보통 하고 싶다라고 이제 오시면 네. 대부분 저는 말리는 쪽. 그러니까 원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려야 네. 장비도 판매하고 피도 들어가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분이 창업을 해서 잘 되면 커피가 계속 납품이 되니까 저희 좋죠. 네. 저희 당연히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리는 쪽인데 왜 말리냐? 네. 일단 수익성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 언론에 보면 원두 원가가 한 잔당 얼마다, 뭐 싸다. 그래서 네. 이게 한 잔 팔면 많이 남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커피의 원가를 정할 때는 원두만이 아니라 네. 거기 장비를 영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의 감가상각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품도 많아요. 머신에 물리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6개월 필터를 갈아줘야 되고 커피 그라인더, 커피를 가는 기계도 그라인더의 날을 네.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소품들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을 원가에 넣어야 되는데 네. 언론에서는 그냥 커피 자체가 얼마짜리다 싸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싼 거를 뭐 얼마 받으면 많이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 해보면 그런 거를 이해하는 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저가 커피를 한다 이거죠. 네. 한 잔에 뭐 2,000원 받겠다. 네. 3,000원을 받겠다. 그럼 3,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3,000원을 받는 매장을 찾았을 때 그 가게에 100명 왔다가 네. 100잔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잔을 팔아봐야 30만 원이에요. 매출이. 네. 카페는 해주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네. 머시고 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네. 마시고 나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 공부를 하거나 네. 뭐 인터넷을 하거나 네. 노트북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대여 개념이 있어서 네.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네. 100명이 왔다가 가려면 계속 바글바글 해야 돼요, 손님이. 네.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와 카페 그렇게 하면 돈 잘 많이 버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이 많지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매출을 더 올리려고 네. 100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음료만 하지 않고 네. 빵을 하거나 뭐 햄버거를 하거나 샌드위치를 하거나 곁들이시죠. 네. 근데 이게 곁들이게 되면 혼자 또 안 돼요. 그리고 직원을 두거나 네. 부부가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빵을 드리게 되면 한 명이서 또 안 돼요. 이게 빵 파트가 아. 2명, 3명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빵은 숙성을 하기 때문에 네.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반죽을 미리 해서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제반 과정들 때문에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객단가는 올라가는데 직원의 인건비가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막 줄 세워가지고 바쁜 매장이 아닌 이상은 사람을 써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마진을 남기기가 요즘에 참 너무 녹록지가 않아요. 반대를 하시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 대표님께서는 네. 사실은. 창업을 하라 그러면 네. 철저히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제 실전에서 일도 해보시고 고용이 되어서 고용된 입장에서 일을 해보고 실제 실무를 하고 나서 네. 충분히 나는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고 할만하다 그러면 창업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네. 자꾸 싼 걸 찾다 보니까 네. 위치가 자꾸 뒷골목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하다 보면 하루 30만 원이 뭐야 20만 원 팔기도 어려운 그런 매장에서 맨날 음악만 듣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잘 되는 매장을 가보면 네. 예를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뭐 별 커피라든가 네. 뭐 이게 많잖아요. 네.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창업을 할 때 뒷골목에 하는 아니죠. 안 하거든요. 네.
꼴목이요. 네. 메인 레벨에서 유동인구 좋은. 그러면 저는 개인들은 그만할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메인 상권으로 가시되 아주 작은 가게에서 네. 테이블을 최소화시키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메뉴를 맛있게 해서 네. 그런 형태로 창업하시는 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그런 매장들은 배달할 수가 있어요. 배달하고 테이크아웃 같이 하게 되면 직원을 쓰시더라도 네. 직원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인건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용의 목적이 서로 산순환이 되려면 네. 매장이 바빠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써서 뭔가 매장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월세가 나가는 건 있지만 네. 상권 때문에 네. 더 좀 리스크가 더 적죠. 실제 잘 되면 네. 그만한 일이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커피 한 잔에 3,000원, 4,000원 받는데 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7, 8,000원 밥 주 먹잖아요. 100반을 8,000원짜리 만들려고 그러면 커피 2잔을 파는 건데 비교해 보면 그 2잔이 쉽죠. 네. 그래서 장사만 잘 된다 그러면 커피숍 창업은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네. 회전율이 너무 빠르죠. 힘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메뉴가 좀 맛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네요. 커피 쪽이 바리스타 세계 대회가 있어요. 매년 WBC 그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고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합니다. 국가대표들이 세계 커피 시장에서 이제 대회를 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커피를 만드는 메뉴의 어떤 깊이가 네. 국가대표가 있고 네. 세계 대회 챔피언십이 있는 만큼 네. 깊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뭐 기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툭툭 해서 눌러가 내리면 갔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어렵죠. 바리스타별로 기계로 내리는데도 맛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럼 스타벅스가 어느 매장 맛있고 어느 매장 맛이 없다는 편차성이 오니까 네.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전자동 머신으로 메뉴의 맛이 똑같게 만드는 거죠. 쉽게 뭐 내가 몇 달 배워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럼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맛을 보는 것도 고수거든요. 맛을 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의 커피 맛을 보면 네. 그냥 대충 하시는 분들의 맛에 비교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인 카페인데 자리도 안 좋고 네. 메뉴도 그냥 만드시고 어느 매장에 가나 똑같은 메뉴가 있다 그러면 그 가게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개인 카페가 프랜차이즈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 가게를 저렴하지도 않은데 네. 맛도 만약에 맛도 그냥 소소하다 그러면 그 가게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창업할 때 뭘 할 수 있냐면 저 다른 가게가 하지 않는 걸 할 수 있을 때예요. 강릉을 예를 들자면 강릉에 텐마루라는 카페 가면 흑임자 라떼가 있어요. 그 맛을 다른 가게가 모방을 못해요. 근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이기려면 네. 우리 개인 가게 매장을 하셨을 때 다른 매장에서 맛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레시피가 있는 맛이 있는 메뉴가 있으죠. 그 정도가 됐을 때 창업하시는 거지 네. 그냥 어느 카페나 똑같이 낼 수 있는 메뉴를 딱 적당한 걸 가지고 같은 메뉴로 하시면 되게 매장에서 성공하시기가 어렵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꼭 성공하다는 법칙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매장을 여러 개인 카페를 내줘보니까 네. 지금처럼 준비하시고 좋은 상권에 사시는 분들이 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 방송 보고 네.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네네. 전화 상담도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저는 가능하죠. 그럼 제가 전화번호를 노출을 해도 될까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드려주시면 네. 창업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카페를 내드리면 느낀 게 뭐냐면 그 한국의 교육 제도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 없어요. 학교 생활을 마치고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 인테리어, 아까 얘기한 세금,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들, 홍보하는 거, 동선 짜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 응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이 네. 그냥 뭐 물어보든가 지인 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냥 가볍게 공부하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폐업률이 너무 많아요. 네. 실제 세무서에 가보시면 대한민국 개인 사업자 5년 생존율이 10%가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살아남는 경우가 10%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0%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충분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서 혹시 창업에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